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리꿀레 월곡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아리 동 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정릉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하천이 바로 이 월곡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월곡천을 비롯한 이 하천들이 다 이 중량천으로 유입이 되는 중량천 수계에 속해 있는데요. 이 수계는 도봉천, 방학천, 당연천 등 14개의 지천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큰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량천 수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월곡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북구 미아동 하월곡동을 거쳐서 정릉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정릉천 다리라고 하는 이 다리와 고갯길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 다리꿀레, 저희 교곡 이런 한자로 쓰여졌었던 이 하천 이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반달 모양의 지형을 따라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서 월곡천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꿀레 혹은 월곡천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현재는 이 물줄기가 완전히 복개가 돼서 소위 도로로 다 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곡천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지내기에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바뀌기 이전에 수계망도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서울의 경우는 무려 35개의 하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하천으로는 한강, 안양천, 중량천이 있고요. 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이 있는데요. 제1지류에 속해야 하는 것이 홍제천, 봉원천, 중량천, 안양천, 반포천, 탄천, 성내천, 고덕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량천이 유입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청계천이고요. 청계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 정릉천, 바로 이 정릉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월곡천이다 보니까 이 한강의 수계 속에서 이 한강의 제4지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월곡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하천과 하천이 저희 시내가 모여서 이렇게 큰 한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한강으로 유입되는 제4주류가 월곡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곡천이 정릉천으로, 정릉천이 청계천으로, 청계천이 중량천으로, 중량천이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제4주류에 바로 이 월곡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곡천이 흐르던 당시에 작성이 된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미아리가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하천이 바로 이 월곡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릉천으로 유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천의 이름으로부터 하월곡동, 상월곡동 같은 이런 지명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나게 되는 것이 정릉천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정릉천의 지류가 되겠고요. 바로 이 정릉천이 지금 보시는 것 좀 전에 보셨던 월곡천과 만나서 하천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월곡천의 소위 발원지에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 솔샘로라고 하는 이런 도로가 놓이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전철이 놓여서 솔샘역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기 월곡천이 발원을 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월곡천이 원래 흘렀던 곳이 현재는 복개가 되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솔샘로라고 하는 도로망으로 바뀌게 되었었던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 지역이 다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으로 다 지어졌고 거기에 도로로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하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실제로 이 지역에는 이런 개천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고 지내버리게 된 것이 이렇게 도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 월곡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곡천의 시점 옆에 미양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를 따라서 서울샘로가 도로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변 산세들이 높은 언덕 사이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 하천으로 월곡천이 붙게 된 것이 서울샘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7년도에 지도를 보게 되면 월곡천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의 불당곡과 미아리동 사이로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것을 지도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식솔동 근처에 오게 되면 이 지역이 넓은 하천변에 소위 개천변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옛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바로 이 솔밭이 크게 형성이 되었었던 바로 이 식송동 지역에는 일찍부터 이 소장수들이 많이 이곳을 드나들게 되고 이곳에서 주막에서 머물렀었던 소장수들이 아직 달이 남아 있었던 이른 새벽에 소를 흥정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유래로부터 이 동네의 명칭이 월곡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래도 있을 정도로 이곳이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는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 선으로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월곡천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편으로 정릉선이 이렇게 유입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오늘날의 지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지도로 보게 되면 아파트군으로 되어 있는 곳 속에 이 연두색 선이 바로 월곡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런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곡천으로 정릉천과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월곡 3거리, 4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곳이 도로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이곳이 모든 자동차들이 모이는 곳이라 보니까 늘 지금도 이 월곡 IC가 있는 이 지역이 지금도 상습적인 소위 정체 구간을 이루게 되는 것도 결국 물과 물이 만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하천 부지 위에 고가 형태의 도로들이 이어지게 되어서 북부간선도로가 이곳에 흐르고 있고요. 바로 이 북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월곡천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정릉천과 만나게 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릉천로 합류가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도로에 차량들도 만나는 지점이어서 대표적인 소위 정체 구간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월곡천의 경우는 3,380m가 전부 도로로 이렇게 복개돼 버려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다리굴골이라고 하는 소위 교곡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지게 되었었던 이 월곡천의 모습을 이 경주 오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월곡천이 정릉천으로 유입되어서 결국 청계천, 중량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제4 한강 지천으로서의 월곡천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정릉천 위에 고가 내부순환로로 바뀌어져서 버려서 이제는 그 형태가 단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었던 다리굴레 월곡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리굴레 월곡천, 소위 정릉천으로 이입되는 한강의 제4 지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